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시는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된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에 MLB까지 준비를 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경기 뉴욕 대 마이애미 경기인데, 사실 이거는 얘네들 맞대결 할 때마다 되게 타이트한 게임들이 엄청 많았어요. 언더 게임도 많고 내일도 212.5라는 엄청 낮은 기준점을 받았는데, 일단은 뉴욕에 얘네들이 지난번에 맞대결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로 돌아가 보면은 이게 연장 간 경기였었죠. 116 대 112로 연장전에 안 갔으면 210점 경기거든요. 승리하는 게 뉴욕이긴 했지만 이것도 되게 어려운 경기였었습니다. 사실 뉴욕이 이거를 연장을 간 것도 뭐 대단했다고 생각이 되고, 이긴 것도 용했는데요. 이게 또 마이애미가 얘네들이 요즘 4쿼터 때, 제가 후반전에 약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이 경기도 후반전에 18점밖에 못 내가지고 또 한 번 마이애미의 4쿼터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았던 경기예요. 이제 제가 요즘에 마이애미는 얘네가 그 라인업 변경이 많다. 원래는 다비온 미첼을 좀 많이 쓰다가 그리고 투빅을 쓰곤 그랬는데, 요즘에는 좀 아데바요 원빅으로 간 경기들이 좀 있어요. 그래도 그 타일러 히로는 뛰었지만은 위긴스가 못 나올 때였었고, 그래서 알렉 벅스 같은 애들이 좀 주전으로 나왔었는데, 알렉 벅스가 주전에서도 뭐 3점을 5개 중에 4개 꼽고 나름대로 잘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벅스가 결장이기도 하고 던컨 로빈슨이 주전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외곽을 더해주긴 하는데, 사실 마이애미가 뭐 딱히 뭐 실속이 있다 이런 생각은 잘 안 들기는 해요. 위긴스가 이제 마이애미 와가지고 제대로 좀 활약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뭐 딱히 뭐 대단히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직은. 자, 뉴욕 닉스에서 이제 오주이 아누노비가 있는데, 아누노비가 이제 좀 부상도 있었지만 후반기 들어와서 괜찮게 하고 있잖아요. 아누노비가 이 마이애미 상대로는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지난번 경기는 23득점에다가 리바운드 하며 스틸 블락이 합쳐서 5개, DPOY급 플레이어다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지 아누노비 개인으로는 마이애미 상대로 8승 2패로 상당히 좋은 전적을 보유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자, 일단 최근에 제가 왼쪽 오른쪽에 이런 스탯들을 업데이트를 했는데, 마이애미는 그냥 전반적으로 페이스가 느리고 자유투도 많이 못 뜯어내고 앞선 라인에 수비 안 좋고 오펜 리바 같은 거 적기도 하고, 그냥 에너지가 그렇게 좋지 않은 팀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소극적인 팀이다 이런 양상이고, 여기 가운데 보이는 것처럼 뉴욕은 요즘 수비는 괜찮은데 여전히 뭐 공격에서 잘 안 풀리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브런슨이 지난번에 마이애미전에서도 되게 클러치 때 활약을 괜찮게 해주고 그랬었는데, 브런슨은 그 클러치 스탯이 상당히 좋은 선수예요. 그래서 연장전 갔을 때도 브런슨 위주로 많이 돌아가고 그런 게 있었지만은 요즘에 브런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가 6.5를 받았는데, 저는 매번 뉴욕이라는 팀이 뭐 이길 때는 화끈하게 이길 때도 있지만은 휴스턴과 더불어서 리그에서 클러치 게임이 가장 많은 팀이기도 하거든요. 나는 뉴욕 경기는 사실 이 6.5 정도 나내는 게임, 마이애미 같은 이런 늪팀을 상대로는 핸디는 접근하기가 별로 안 좋아 보이거든요. 마이애미 역시 요즘에 공격에서 정말 답없는 움직임들이 보인다. 그나마 좀 최대한 상대를 늦추는 면 때문에 이런 언더 기조가 보이고 있기는 한데, 지금으로서는 저는 뉴욕이 그래도 나은 팀이라고 생각이 되긴 돼요. 브런슨이 없어도 뭐 맥브라이드가 종종 해줄 때도 있고 미칼이 힘을 내준다든지, 지난번에 포틀랜드랑도 되게 어렵게 갔었는데, 뉴욕이 이게 끈끈한 팀이긴 한데요. 마이애미나 뉴욕은 이런 체력적인 문제 때문에, 마이애미는 진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후반전 되면은 정말 경기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팀들이어서 저는 전반전에 조금 점수가 나더라도 후반전에는 안 날만도 하다. 두 팀의 색깔상 좀 느릿느릿한 템포가 예상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거는 좀 클러치를 갈 것 같아서 저는 핸디도 피하고 싶고 그냥 뉴욕 승 정도에다가 뭐 언더 이 정도만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미네소타 대 인디애나 경기 있는데, 보시다시피 인디애나가 지금 결장 상황이 이래요. 일단은 내일 시아캄이 못 나옵니다. 파스칼 시아캄이 없고 마일즈 터너, 니스미스, 할리버튼 이런 애들이 전부 다 퀘셔널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주전 가운데는 뭐 네마드 말고는 여러 명의 좀 이렇게 손실이 있을 수가 있다. 글쎄 할리버튼은 이게 뭐 부상 관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친구들도 퀘셔널 많이 붙어 있어가지고, 오히려 이게 미네소타가 백투백이고 인디애나는 그냥 하루 쉬고 하는 경기인데도 인디애나 쪽에 결장 가능성이 꽤나 있어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거슬리고요. 어제 미네소타는 근데 되게 좀 쉬운 게임을 했어요. 유타 상대로 일찌감치 게임을 뭐 접수하는 그런 모양새였는데, 경기 내용상으로도 뭐 앤트맨이 진짜 슈퍼 덩크도 찍고 전반적으로 게임 플레이가 잘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요즘 미네소타는 연승도 연승이지만은 앞으로 더 업사이드가 있을 것이다. 지금보다도 더 치고 나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들을 제가 한 2-3경기 전부터 드렸는데 계속해서 연승 달리고 있기도 하죠. 맞대결상으로도 미네소타가 뭐 6대0으로 크게 앞서 나가고 있는데, 물론 미네소타가 이제 백투백이어가지고 심지어 직전 경기 때 이제 콜리한테는 휴식을 줬거든요. 내일은 뭐 콜리가 뛸 수 있는 것도 있고 딱히 결장 변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파스칼 시아캄의 결장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 활약들 보면은 경기당 52.3%의 야투, 뭐 3점은 35.4% 이러면서도 경기당 22득점을 박아주고
되게 효율이 좋은 선수예요. 여러 가지로 스페이싱도 제공을 하고 수비에서도 제 몫을 하고 이런 친구인데 시야캄이 빠지는 것부터가 일단 인디애나가 꽤나 타격입니다. 올 시즌 내내 시야캄은 얘가 있을 경기에 있을 때와 없을 차이가 거의 뭐 한 12.5점이 나버리죠. 공격에서는 파스칼 시야캄이 없으면은 3점에서 3.5점 가량 손실, 수비면에서는 한 9점 가량 손실이거든요. 이래가지고 인디애나는 시야캄이 없는 부분 이런 것들이 좀 뼈아플 수가 있겠다. 대체자인 뭐 오비토핀이 나쁜 선수는 아닌데 근데 아무래도 시야캄보다는 외곽도 약하고 미드레인지 게임도 잘 없고 인사이드 이런 것만 좀 괜찮은 편인데 수비도 좀 딸리고요. 시야캄의 결장 이거는 조금 클 것 같아요. 과연 미네소타가 백투백인데 근데 어제 미네소타의 소모값이 그렇게 크진 않아가지고 별로 상관없을 것 같아. 요즘에 미네소타의 로테이션 폭이 넓기도 하고 아직까지 인디애나의 결장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은 현재 뭐 6.5 정도면 미네소타를 볼만한 게임이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뭐 다만 이제 미네소타 역시 얘네들도 상대를 그냥 일찌감치 막 조져놔가지고 무난하게 마인하는 그림인데 그런 게 많지는 않은 팀이어서 헨승을 가기에는 좀 꺼림칙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뭐 미네소타를 괜찮게 볼 것 같습니다. 매번 저는 미네소타를 좋아하는 팀이기도 하고 칭찬도 많이 했는데 이거는 미네소타 사이드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핸디는 좀 어려워 보이기도 해. 그거는 걱정스럽고 인디애나가 얼마나 빠질지 이런 거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현 시점에서는 저는 언더. 물론 미네소타는 생각보다는 점수가 좀 나는 팀이고 인디애나는 뭔가 인상임에서는 점수가 덜 나는 팀. 이 가운데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한번 언더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인디애나가 얼마나 빠질지 그게 중요한 게임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휴스턴 대 필라델피아 경기 있는데 사실 이제 필라델피아가 결장이 원래는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어제도 댈러스 상대로 나름대로 이렇게 좀 이름 없는 친구들이 활약을 해줘가지고 제러드 버틀러 같은 애도 요즘에 net 레이팅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라임스도 없는 살림에 1옵션으로 잘해주고 있고 이래서 필라델피아 경기가 꽤나 까다로워요. 근데 일단은 휴스턴 요즘에 휴스턴 모양새가 꽤나 괜찮습니다. 저는 매번 휴스턴을 리그에서 오펜 리바를 가장 잘 잡는 팀이다. 그냥 시즌 내내 그래요. 지금 후반기 기준으로 봐도 토론토 다음으로 리바를 잘 잡는 팀이야. 수비 안정감 있고 공격에서도 물론 매번 휴스턴은 야투 문제 때문에 그 야투의 감이 떨어져가지고 안 좋을 때가 있지만은 최근에는 야투도 봐줄만은 하고 여전히 많은 오펜 리바 시도로 상대보다 더 많은 공격을 한다. 저는 매번 농구에서 야투 같은 것들은 매일매일 좀 기복이 있을 수가 있지만은 상대보다 더 많은 물리적인 공격 횟수가 많으면은 그거는 승리에 더 이로울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지금 창 이제 공격이 개판일 때보다는 이런 오펜시브 레이팅 같은 것들이 올라오긴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수비가 안 돼가지고 넷 레이팅이 뭐 뒤에서 3등 수준이고 상대한테 오펜을 리그에서 뭐 한 네 번째로 가장 많이 따는 팀인 중에 하나거든요. 반대로 휴스턴은 오펜 리바의 화신이다. 이런 부분에서 내일도 휴스턴이 이런 필라델피아 인사이드를 좀 유린할 수 있지 않을까. 심지어 또 드러먼드가 뛸지 안 뛸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드러먼드가 있다고 해도 이런 뭐 파울관이라든지 왜냐면 휴스턴이 내일도 그 아담스 같은 애들 써가지고 자발이라든지 랜데이 같은 애들 이렇게 밀어가지고 오펜 리바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할 것 같거든요. 저는 거기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저는 오펜 리바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경기가 15.5라는 큰 점수 차이다가 필라델피아에서는 어제 막 후드 시피노 같은 애들이 커리어 하이를 기록하고 이랬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 필라델피아가 지금 변수가 되게 많긴 한데 얘네들이 뭐 백투백이어가지고 2승 10패라는 안 좋은 기록도 있기도 하고 그냥 저는 요즘에 휴스턴이 괜찮은 구간이라고 보기는 봐요. 15.5는 굉장히 큰 수치긴 하다. 휴스턴이 이거를 종종 해주기는 하는데 보통은 얘네가 게임이 잘 풀려도 야투가 안 돌아가면은 15.5는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일단은 큰 기준점이라는 거 그게 거슬려서 휴스턴을 일단 뭐 보기는 봅니다만은 그리고 오바도 생각하고 있는데 오바 보는 거는 원래 이게 필라델피아 때문에 보는 거거든요. 자 지금 휴스턴은 공격은 잘해. 근데 수비도 엄청 잘해요. 필라델피아는 요즘에 수비가 일단은 너무 안 되고 공격은 그래도 좀 꿈틀하는 편이야.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오바를 보는 건데 말했다시피 휴스턴이 필라델피아를 이런 오펜 리바적인 부분에서 크게 압도를 한다면은 그만큼 필라델피아의 공격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 와중에 휴스턴이 본인들의 좀 이런 다소간에 떨어지는 야투 능력으로 점수를 많이 못 낸다면은 222.5여도 사실 좀 까다로울 수가 있기는 해요. 그래도 저는 정말 이게 오펜 리바 면에서 심각한 수준의 야투 그 물리적인 횟수 차이가 많이 안 난다면은 그래도 오바를 보는 게 맞지는 않을까 생각이 되긴 됩니다. 요즘에 필라델피아는 확연하게 저는 좀 빠른 팀이고 맹렬하다고 보이는 팀이어서 밟으면 꿈틀한다 그런 느낌 생각해서 오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뉴올리언스 대 디트로이트 경기인데 저번에 이제 뉴올리언스의 자이언이 그 개인 사유 때문에 빠졌었거든요. 근데 내일도
아직까지 명확히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자이언이 내일도 빠질 수가 있다고 해요. 뉴올리언스의 자이언은 지금 팀의 돌격 대장이니까 당연히 자이언이 빠지면 뉴올리언스의 여러 가지 플랜들이 꼬일 수밖에 없는데, 여기다 이제 빅맨진의 올리닝이나 미시 같은 애들도 얘네들도 결정 가능성이 조금 있거든요. 지금 여기 왼쪽 오른쪽에 있는 지표를 새로 업데이트를 했는데, 뉴올리언스가 한참 좀 페이스가 빨랐었고, 그리고 수비는 안 되고 공격을 많이 하는 이런 오바적인 흐름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뉴올이 그렇게 오바보기가 좋은 팀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3점 시도는 낮고 최대한 상대 페인트 쪽 인사이드 득점을 많이 시도하는 확률 높은 공격들, 자이언을 위시로 한 이런 공격들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내일 자이언이 없는 것도 거슬리기도 하고 여러가지 면모로 뉴올리언스는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오바가 편한 팀까지는 아니에요. 그리고 반대로 디트로이트는 요즘에 이런 여러가지 기록들이 아주 좋습니다. 3점 시도는 얘네도 적어. 얘네들도 확률 높은 공격, 인사이드 공격 시도를 많이 하는 팀이야. 저는 매번 커닝햄이 올 시즌에 NBA 가드, 포인트 가드로서는 포스트를 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안 되긴 하겠죠. 그래도 커닝햄은 제가 높게 보고 있고, 요즘에 후반기 들어서 페이스가 리그에서 가장 빠른 팀이다. 수비가 올라와가지고 net 레이팅이 5등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자유투 많이 얻어낸다. 상대한테도 자유투를 많이 준다. 턴오버 유발하는 앞선 수비 좋고, 페인트 좀 득점 많고, 골밑 수비 좋고, 속공 득점 많고, 그냥 되게 에너지가 넘치는 팀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여러가지 부분에서 디트로이트가 좀 앞서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수비 스탯 같은 거 좋게 찍히고, 디트로이트가 오랜 동안 이제 탱킹 팀이었었기 때문에 맞대결상으로는 뉴올이 크게 이렇게 7연승을 달리고 있고, 그런데 저는 그래도 디트로이트가 요즘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클라호마나 워싱턴한테까지 지기도 하고, 골스, 클파 좀 많이 지긴 졌어요, 그 디트로이트가. 그래서 한창 때보다는 약간 꺾여있긴 한데, 근데 난 뉴올리언스의 상태가 더 안 좋은 것 같거든. 얘네들도 최근에 7경기 동안 1승 6패죠. 거기다가 만약에 자이언까지 없다면은 뉴올리언스의 고투가이가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지라, 저는 지금은 일단 기준점상으로 디트로이트가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디트로이트도 여전히 엄청 딱히 좋은 구간에 있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6경기 동안 2승 4패이기 때문에. 그래도 상대가 어려웠다는 생각도 있기는 하고, 저는 한번 디트 사이드에다가 언더 생각 중인데, 이것도 내일 자이언이 뛰는지 그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현재로서는 디트가 괜찮아 보이네요. 유타 대 시카고 경기 있는데요. 유타는 어제 백투백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마카넨이든 캐슬러든 이런 애들 많이 뛰기는 하죠. 내일도 여전히 콜린스가 아웃이고, 케마주라든지 키온테 조지, 클락슨 이런 애들이 못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매번 유타는 그냥 그런 얘기들만 계속 해요. 얘네들이 주전들을 많이 안 쓰더라도 벤치의 이런 득점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오바를 꽤나 내준다. 어제도 사실 유타가 102득점에 그쳤어요. 미네소타를 상대로. 이거는 미네소타한테 일찌감치 밀렸던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미네소타 수비 기본빵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유타가 길을 못 폈는데, 그래도 이거를 초반에 많이 밀리다가 한 2쿼터쯤에 상당히 비비는 모양새도 있기는 했었습니다. 3, 4쿼터 때는 좀 처지고 그랬지만은, 어쨌든 저는 유타는 여전히 좀 개기는 느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는 9연패로 일부러 이렇게 좀 탱킹 작업을 하는 것도 꽤나 성공적이긴 한데, 상대들이 꽤나 까다로웠거든요. 미네, 토롱, 맨피, 보스턴, 필라델피아, 토론토, 워싱턴, 디트, 뉴올. 좀 워싱턴같이 이길만한 애들한테도 지기도 하고, 좀 전반적으로는 유타보다 빡센 상대가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시다시피 유타는 요즘에 공격이 조금 꺾였지만은 여전히 수비 같은 것들은 좋게 지키지가 않고 있죠. 리그에서 야투를 가장 잘 막는다고 하는데 실점 꼬라지가 이 모양입니다. 상대한테 자유투 같은 것들 많이 내주는 것도 그렇고, 그냥 리그에서 페이스가 가장 지금도 빠른 팀이거든요. 요즘 들어서는 3점 시도를 아낀다든지 오펜 리바도 조금 떨어졌다든지 이런 부분은 있지만은, 이거는 주전의 기용민도가 떨어져서 그런 것 같고, 저는 유타는 빠른 팀이고 생각보다 좀 꿈틀한다, 그냥 그 정도에 그칠 것 같습니다. 시카고 얘기를 하자면은 내일도 이제 기디가 없어요. 그리고 론조볼도 아웃이어서 제가 몇 번 론조볼이랑 기디가 없을 때 시카고 이런 하락 수치들 그런 것들 말씀드렸지만은, 얼마 전에 휴스턴한테도 되게 잘 비볐습니다. 휴스턴이 백투백이긴 했지만 시카고가 사실 좀 우위에 있는 시간도 되게 길었었고, 그 전까지 4연승 달리고, 시카고가 요즘에 나쁘진 않아요. 여기에 있는 스탯들도 한창 시카고는 되게 일단 빠른 팀이고 공격 일변도로 하는데, 후반기 기준으로는 이런 수비 스탯들이 굉장히 좋게 찍힙니다. 수비 좋아졌고, 생각보다 드라이브인도 많아요. 상대 림을 노리는 플레이, 페인트 중 득점도 많고, 원래는 3점 시도가 많은 팀이었는데 요즘에는 인사이드도 좀 더해주고 있다. 이상하게 골밑 수비가 좋아졌고, 속공은 원래 빨랐었고, 일단은 두 팀 다 저는 빠른 농구를 하는 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후반기 기준으로도 페이스상 1등 3등 간의 대결이라서 이 경기가 또 239.5를 받았잖아요. 240을 뚫어야 된다는 소린데, 저는 기본적으로 빠른 두 팀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야투가 개판만 안 나다면은 해줄 것 같아요. 둘 다 이렇게, 특히 시카고도 명확하게 보이는 거는 괜찮은 수비 능력, 야투 방어 4등, 3점 방어 1등인데도 실점이 13등입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오바팀의 지표라고 했었죠. 워낙에 빠르게 많이 주고받다 보니까 수비를 잘해도 절대적인 이런 실점 기회 자체가 많았다. 그런 것들 때문에 점수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기록상으로는 유타가
최근에 뭐 5경기에 235점, 시카고가 한 230점 이렇게밖에 안 난다고 하지만은 두 팀이 만난다면 저는 오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시카고가 뭐 휴스턴이나 브루클린, 인디애나, 마이애미, 올랜도 전부 언더팀만 만난 것도 있기는 해요. 근데도 올랜도랑도 막 250점 가까이 내고 뭐 이랬었으니까 저는 이 경기는 그냥 오바를 보는 게 편하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거는 뭐 페이스 같은 거에 기반을 한 거다. 두 팀의 야투가 좀 믿을만 하진 않기 때문에 야투가 고장나면 모르겠지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빠르게 많이 주고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글쎄 5.5는 이것도 유타가 이제는 한 7경기 동안 한 번 빼고는 전부 다 원정이었는데 얘네가 홈으로 오거든요. 저는 몇 번 유타의 요즘 홈 성적이 한창 시즌 초반보다는 좋아졌다 이런 얘기도 들었었던 것 같고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핸디는 좀 보기 어렵긴 해요. 현 시점에서는 유타보다는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시카고가 좋아진 게 있기는 한데 그거 하나만으로 시카고의 5.5 유타 원정에서 마행까지 보긴 좀 빡세서 이 경기는 저는 승패는 스킵을 하고 그냥 오바 정도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세크라멘토 대 멤피스 경기인데 원래 같으면 이거는 요즘의 분위기로는 그냥 멤피스를 보기가 참 편한 경기였었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내일 모란트가 빠져요. 자, 저는 요즘에 모란트 칭찬을 좀 했었는데 사실 여기 최근 5경기 모란트가 경기당 이제 야투가 55.8%, 3점은 33.3%, 3점은 원래부터 뭐 그닥이었습니다. 근데 어시스트 8개를 턴오버를 2.6개밖에 안 하면서 32.8점을 뽑고 있거든요. 요즘에 모란트가 그야말로 돌격대장 역할을 제대로 해놓고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모란트가 나름대로 스탯 같은 것들은 좀 이쁘게 찍힌다고 하더라도 경기당 뭐 20점 넘긴다 하더라도 진짜 전반전에는 개쓰레기 야투율에다가 효율이 안 나오는 턴오버 많이 저지르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는데 요즘 들어서 특히 괜찮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모란트가 내일은 결장이다. 그래서 이게 멤피스에서 지금 한창 잘하고 있는 모란트가 빠지는 거 그게 아쉽기는 합니다. 뭐 자책주도 돌아오고 베인도 요즘에 그냥 오락가락 하지만은 전반적으로는 좀 그전보단 나아졌고 이런 것들 때문에 멤피스를 괜찮게 볼만한 경기긴 했는데 일단 모란트 없는 거 그리고 이제 알다마 같이 벤치에서 해주는 애들 이런 애들이 다 풀인 것들 더구나 이 멤피스가 후반기 때 이렇게 좀 성적이 안 좋아요. 그나마 요즘에 좀 회복을 하고 있지만은 넬 레이팅이 원래는 리그에서 한 5손가락에 드는 팀이었는데 많이 추락을 했습니다. 4등에서 13등까지 추락을 했고 페이스도 조금 늘어졌고 상대한테 뭐 자유투도 많이 주기도 하고 오펜 리바 수치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멤피스가 다소간에 좀 떨어져 있거든요. 난 이게 조금 아쉽기는 해. 전반적으로 멤피스가 후반기에는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 그나마 요즘에는 좀 반등 중이기는 하죠. 그거는 생각을 해주시고 근데 이거는 세크라멘토가 지금 사보니스가 복귀하긴 했지만 아무리 봐도 몽크 1번은 이거는 난 별론 것 같아. 저는 매번 키오넬리스가 있을 때가 훨씬 더 경기력이 좋았었다. 세크라멘토의 이런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 경기당 야투 시도라든지 3점슛 안 던지고 있고 자유투 얻어내는 거 줄어들었고 페이스 리그에서 4번째로 낮고 골밑 수비가 원래는 괜찮았는데 지금 많이 떨어졌거든요. 리그 꼴찌입니다. 이런 식으로 세크라멘토의 여러 카테고리들이 좀 하락한 게 있다.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이게 요즘에 라빈도 한창 살아났다가 지금 최근 한 3경기 정도는 그냥 잠잠하기도 하죠. 아무리 봐도 이게 몽크, 라빈, 드로잔 전부 다 온볼 플레이어인데 얘네들이 뭐 수비에서 해주는 것도 없고 이 세크라멘토의 좀 구성이 별로 안 좋다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요. 모란트가 없는 게 아쉬워도 일단은 멤피스를 봐야 될 것 같다. 멤피스 얘네들이 근데 홈이랑 원정 차이도 있기는 합니다. 멤피스는 이제 원정은 18승 14패 요즘에 원정이 좀 좋아지긴 했어요. 그래도 원정은 거의 뭐 5할 승률 대인데 홈은 25승 12패거든요. 멤피스도 원정 가면 조금 떨어지는 게 있다. 그게 조금 거슬리긴 합니다. 그래도 요즘에 세크가 6경기 동안 뭐 1승 5패인 것도 그렇고 반대로 멤피는 6경기 5승 1패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모란트가 없어도 멤피스를 좀 봐야 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고 사실 이게 세크라멘토 때문에 오버보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멤피 역시 한창 때보다 요즘에 이렇게 좀 점수가 덜 나는 부분들 페이스가 떨어진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뭐 240점에 준하는 이런 기준점이 좀 빡세 보이긴 한데 언더보기는 어렵고 세크라멘토가 진짜 야투가 개판이 아닌 이상 어지간해서는 오바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뭐 모란트가 없지만은 그래도 멤피스의 손을 한번 들어봐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틀랜드 대 워싱턴 경기 있는데 얘네들도 붙은 지가 얼마 안 됐었죠. 자, 이 경기가 이제 2월 27일이니까 2월 막바지쯤에 붙었었는데 그때는 포틀랜드가 승리를 했다고 하네요. 자, 이때로 돌아가 보면은 경기 자체는 점수가 되게 많이 난 거죠. 250점이 났으니까. 아부디아도 이제 5분 만에 좀 부상 때문에 나갔었거든요. 생각보다 이렇게 좀 포틀랜드가 꼬인 경기였는데 벤치에서 쉐이든 샤프가 커리어 하이를 기록을 하고 전반적으로 포틀랜드는 야투 시도가 101회 그리고 자유투를 35개를 얻어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맹렬한 공격을 했다. 오펜시브 리바운드 17개를 잡았다. 스틸 11개. 이런 식으로 그냥 에너지 부분에서 포틀랜드가 워싱턴보다는 크게 앞섰던 경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워싱턴은 야투 시도가 83회죠. 비교적 야투 같은 것들은 뭐 나쁘지 않게 넣었다고 해도 그냥 에너지에서 포틀랜드한테 박살이 났다. 그렇게 볼만한 경기거든요. 자, 여기에 있는 지표상으로도
후반기 기준으로 포틀랜드는 오펜 리바가 전체 5등입니다. 그리고 이런 오펜시브 레이팅, 디펜시브 레이팅 모두 다 큰 상승이 있었어요. 뭐 턴오버 유발, 앞선 수비 좋고 골밑 수비 좋고 드라이브나 속공 이렇게 상대 림을 향해 돌진하는 플레이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마디로 포틀랜드는 그냥 에너지가 여기서도 많이 보이는 것 같죠. 반대로 이제 워싱턴도 한창 이제 수비가 개판일 때보다 수비가 좋아져가지고 후반기에 넬레팅 같은 것들을 꽤나 회복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뭐 페이스 같은 것들은 거의 뭐 한 3, 4등 하다가 조금 떨어진 면도 있고 리그에서 오펜홈이 가장 많은 팀입니다. 후반기에. 그래서 이것도 포틀랜드가 워싱턴한테 지난번처럼 이런 오펜 같은 부분에서 워싱턴의 기회를 많이 좀 억제를 할 수가 있겠다. 뭐 카마라 같은 애들이 풀 같은 애들 막아서면 워싱턴이 아무래도 좀 많이 떨어지겠죠. 그나마 워싱턴도 한창 골밑 수비가 꼴찌였다가 7등까지 오를 정도로 요즘에 괜찮아진 거 있기는 한데 이거는 아무래도 상성 면에서는 저는 포틀랜드가 지난번과 비슷한 그런 경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때는 심지어 포틀랜드가 워싱턴 원정이었는데도 오펜이나 스틸 이런 것들로 워싱턴보다 20번을 더 던졌잖아요. 저는 뭐 비슷한 경기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워싱턴이 조금 이제 보이는 건 뭐냐면은 제가 지난번에 덴버랑 경기를 할 때도 이거를 워싱턴 프레임 봤잖아요. 그 이유가 뭐였냐? 워싱턴은 이제 시즌 전체로 봤을 때 15승이거든요. 근데 최근 10경기 중에 6승이야. 그 경기에서 뭐 덴버, 디트, 토론토, 유타, 샬럿, 브루클린 초반에는 막 브루클린이나 샬럿, 유타, 토론토 잡을 만한 애들을 잡았으니까 그랬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디트로이트랑 덴버를 잡은 거는 진짜 대단한 성과긴 하잖아요. 그 경기들마다 뭐 3점이 잘 터졌던 것도 있고 포틀랜드는 요즘에 3점을 좀 못 막는다 이런 게 있기는 하거든요. 다만 이제 포틀랜드가 어제 백투백을 했어도 얘네들은 백투백일 때 생각보다 좋은 팀이라는 얘기를 제가 몇 번 했었죠. 작년에도 그랬었고 저는 일단 상성면에서는 포틀랜드가 많이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워싱턴도 요즘에 좀 개기는 형국은 있더라. 그러면은 그냥 오바를 보는 게 조금 더 좋은 선택지 같고요. 4.5 글쎄요. 4.5는 뭐 할만하다는 마인드야. 저번처럼 포틀랜드가 워싱턴보다 이런 압도적인 에너지를 바탕으로 많이 앞서 나갈 수 있다면은 그런 면에서는 저는 포트를 좋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 포틀랜드가 사실 그 전에 이제 한 7경기 동안 1승 6패로 되게 안 좋다가 직전 경기 토론토한테 역전승을 해낸 거였었는데 그 7경기 동안 상대들이 필라델피아 만난 거 말고는 클리블랜드, 보스턴, 오클, 디트, 골스, 뉴욕 다 그냥 개빡센 상대만 만났거든. 이러다가 좀 이제 워싱턴 같이 숨통을 튈 만한 애들을 만난 거라서 저는 포틀랜드가 그래도 홈에서 워싱턴한테 좀 우세한 경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 경기 피닉스 대 토론토 경기 있는데요. 자, 둘 다 백투백입니다. 피닉스나 토론토나 둘 다 백투백이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백투백 성적이 되게 안 좋은 팀들 간의 대결이거든요. 근데 나는 이게 피닉스는 백투백일 때 그냥 한마디로 얘네가 에너지가 떨어지는 게 너무 많이 보여. 그거는 맞는데요. 토론토는 좀 얘기가 다르긴 하거든요. 얘네 백투백은 일단은 좀 한창 안 좋았을 때 쌓아놓은 게 많기도 하고 일단은 뭐 지난번에 맞대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2월 24일이니까 딱 이제 후반기 시작할 즈음이거든요. 피닉스에서는 듀란트가 못했어요. 15득점밖에 못했어. 근데 빌이나 부커가 상당히 잘했으니까 그래도 팀이 할 만큼은 했다는 건데 일단은 야투시도가 85회였습니다. 토론토 88회를 시도를 했고 자유투를 훨씬 더 많이 얻어냈죠. 오펜을 14개 잡았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좀 기반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좀 공격 재능 같은 부분은 피닉스가 낫겠지만 이날도 토론토의 라인업 보면은 올랜도 로빈슨이 뛴다든지 이때는 그리고 심지어 벤치에서 크리스 부시가 나올 수 있을 때입니다. 요즘에는 아예 토론토가 크리스 부시가 못 나오고 있거든요. 이 친구가 벤치 에이스인데도 못 나와. 대신에 뭐 쉬드라든지 로슨, 로든, 배틀 자 이름 없는 애들이 나오고 그래요. 저는 요즘에도 토론토가 클러치 상황에는 이기던 게임도 진짜 G리그 플레이어들을 내보내서 지게 만든다. 진짜 NBA 그런 팀이 얼마 없는데 프런트랑 이런 감독 그 선수들이 이런 같이 탱킹으로 방향이 맞는 팀이 별로 없거든요. 원래는 프런트는 탱킹을 꿈꿔도 그 코트 위에서 뛰는 선수들이나 감독들은 무조건 경기를 이기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상하게 토론토는 좀 기용 자체가 클러치의 기용 자체가 조금 질려는 생각들이 있는 팀이거든요. 그런데도 토론토가 요즘에 되게 잘해. 어제는 진짜 아쉽게 포틀랜드한테 역전패하긴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한 그 전에 7경기 동안 6승 1패 정도로 너무 잘했었거든요. 그런 기반이 뭐냐? 저는 에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후반기 기준으로 디펜시브 레이팅 전체 5등 수준이에요. 거기에는 뭐 퍼들이라든지 뭐 이런 바렛 같은 애들, 퀴클리 같은 애들 얘네들의 출전 빈도가 상당히 적었어. 아까 말했던 AJ 로슨, 쉬드, 올랜도 로빈슨 이런 애들의 출전 시간이 길었는데도 그랬는데도 이런 수치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리그에서 오펜 리바를 휴스턴보다도 잘 잡고 있다. 여전히 뭐 3점을 적게 쏘지만은 자유투 4번째로 많이 얻고 속공 득점 상당히 많고 이게 그냥 한마디로 에너지거든요. 에너지. 저는 매번 피닉스라는 팀의 약점은 에너지다. 더구나 이렇게 백투백을 할 때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들 매번 많이 들었었죠. 근데 이게 피닉스도 사실은 조금 뜯어보면은 한창 이제 안 좋을 때보다는 그래도 본인들의 약점을 조금 이제
감추는데 성공을 했거든요. 제가 2월 한 달 동안 리그에서 야투 차이가 많이 나는 안 좋은 쪽으로 본인들이 덜 시도하는 경기당 한 8번 정도를 덜 던진다고 했었는데 그 원인이 리그에서 오펜을 가장 많이 따인 팀이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오펜 리바를 3번째로 단독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최대한 못 던지게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그 피닉스의 색깔은 수비가 안 되는 팀이고 야투 시도가 적고 골밑 수비가 개판이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피닉스가 물론 요즘에 본인들이 약점을 좀 감추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은 확연하게 이런 백투백일 때는 저는 토론토가 에너지면에서 많이 앞설 것 같거든요. 더구나 여기 이제 퀵클리나 바레카테를 쾌쳐넣어버리고 아바지, 반즈, 퍼드 얘네들 올라와 있는데 토론토는 어제 경기도 이런 주전들의 기용 빈도가 되게 적었거든요. 피닉스는 레이커스와의 경기에 많은 것들을 쏟아부은 편이고 그래갖고 나는 이게 토론토가 원정에서 뭐 약한 팀이긴 하지만 이게 상성면에서 나는 토론토가 괜찮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저는 피닉스가 물론 이렇게 요즘에 공격이 야투나 3점이 전체 1등일 정도로 좋지만은 공격 잘 되고 있지만은 그만큼 수비가 더 안 좋은 팀이기도 합니다. 공격에서 뽑은 것보다 수비에서 이긴 게 더 많은 팀이죠. 토론토 공격 안 돼. 근데 맹렬한 공격 시도나 오펜시브 리바운드로 꽤나 점수를 뽑아주고 있거든요. 이건 오바팀의 징조라고 했었죠 제가. 수비도 잘했는데 실점이 조금 있다. 이거는 그래서 토론토는 요즘에 에너지 때문에 되게 빠른 그런 게임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토론토는 약간 원래 제가 언더 생각을 하다 요즘에 오바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피닉스는 글쎄 사실 오바를 보기에 좋은 게임이긴 한데 저는 이거 토론토가 피닉스를 좀 약간 에너지면에서 잡아먹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토론토 프랭에다가 언더 생각 중이거든요. 근데 228은 내가 봤을 때 기준점이 좀 낮아. 228.5는 좀 보기에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개인적으로 토론토의 8.5 정도면 프렌을 한 번 더 보고 싶네요. 토론토가 원정에서 약하다. 그게 좀 거슬리지만은 저는 한 번 더 토론토의 프렌 둘 다 백투백이면은 그거는 토론토가 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골든스테이트 대 덴버 경기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여기도 상대전적이 좀 이슈가 있습니다. 제가 덴버가 뭐 레이커스한테도 굉장히 강하다 이런 얘기 했는데 골스한테도 강하거든요. 자, 맞대거상으로 골스는 덴버한테 8연패 중이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상대전적 11대 1이에요. 그래서 맞대거상으로 덴버가 크게 유리한 부분이 있다. 이런 걸 얘기하면 한데 덴버가 이제 7일 동안 5경기를 해야 되는 헬 일정이 있었었고 그 기간 동안 많이 좀 지기도 했었습니다. 워싱턴한테까지도 지고 미네소타한테 지고 오클이랑은 뭐 한 번 잘 싸우긴 했지만은 레이커스도 이겨먹고 뭐 그러긴 했지만은 그 이제 레이커스는 상대가 좀 많이 빠지고 또 있었었고요. 덴버가 꽤나 그러니까 일정은 개빡셌는데 중간중간에 뭐 쉬운 팀들 상대를 한다든지 그런 건 있었는데 어쨌든 상당히 체력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아쉬운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인지 내일도 퀘셔너블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덴버가 저는 어지간해서는 그래도 나올 만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봐요. 요키치 같은 애들은 일단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골든스테이트도 내일 커리가 지금 퀘셔너블이긴 한데 허리 쪽에 약간 통증이 있어가지고 퀘셔너블이를 하더라고요. 워낙에 뭐 나이가 많은 선수니까 최근에 관리 받은 적도 없으니까 이게 커리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직 모르는데 이건 아무래도 골스 칭찬을 되게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매번 여러가지 카테고리 상으로 골스가 특히 수비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다. 후반기에서 클리블랜드가 아마 지금 15승 1패인가 그러거든요. 근데 얘네들도 골스도 아마 14승 2패인가 그래요. 그 정도로 후반기 기세가 맹렬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기본빵이 높은 수비 여기도 보면은 상대를 최대한 못 던지게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후반기에 골스는 오펜시브 레이팅 2등, 디펜시브 레이팅 1등으로 전체 넷 레이팅이 1등인 팀이에요. 상대 앞선 수비, GP2 같은 애들 요즘에 엄청 잘하죠. 무디도 미쳤고 골스에 뭔가 이 커리 버틀러 그림 말고도 부품 같은 친구들의 활약이 아주 끝내준 상태입니다. 그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로 최소한 이제 경기 10경기 이상 뛴 선수들 가운데 넷 레이팅이 가장 좋은 선수가 누구냐? 드레이몬드 그린이 찍히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다는 뜻이죠. 여기다가 뭐 순위상으로 무디 있고 버틀러 있고 스테판 커리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골스가 얼마나 강한 팀인지가 이런 것들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후반기에 골스 엄청 무섭다 그런 얘기를 할 만하고 저는 이거는 아무래도 상대전적 면에서는 덴버가 많이 앞섰다고는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한번 골스가 이겨먹기에 좋은 경기 같거든요. 덴버가 상성면에서 뭐 골스한테 괜찮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에 골스가 박스를 잠그는 것도 그렇고 여러가지 면모가 덴버는 진짜 많이 추락을 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오펜시브 레이팅 원래 한 1, 2등 했었는데 8등 떨어졌고 디펜시브 레이팅 26등입니다. 엄청 안 좋아졌죠. 넷 레이팅도 2등에서 19등까지 떨어졌고 페인트 좀 득점 원래 덴버의 가장 큰 장점인데 1위에서 7등으로 추락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후반기에 덴버가 많이 꺾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저는 후반기 분위기는 확실히 골스가 쥐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다가 덴버에 7경기 동안 5경기를 했던 거 물론 이제 좀 쉬긴 했어도 아마도 이런 체력적인 것들은 누적되기 때문에 덴버가 꽤나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골스 사이드에다가 오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스가 수비가 좋아갖고 사실은 오버보기 빡센데 기본적으로 덴버가 상대랑 많이 주고받는 전반적으로 좀 페이스가 빠른 이런 느낌은 있어가지고 오바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커리가 안 나오는 그런 변수가 아니라면은 어지간해서는 골스 쪽 보는 게 좀 편해 보이긴 하네요. 이런 좀 분위기 차이로는. 자, 마지막으로 레이커스 샌안토니오 경기가 있는데 레이커스는 내일도 뭐 르브론이 앞으로 한 일주일간은 결장을 할 거라고 하고 하치무라도 슬슬 뭐 복귀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못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레이커스를 좀 진단하기가 어려운 상태이기는 해요. 그리고 뭐 샌안토니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웬베냐마 없고 팍스도 시즌 아웃 돼버렸고 이래갖고 그냥 뭐 두 팀 다 사실은 좀 주전들이 많이 빠진 그런 모양새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레이커스는 지금 백투백이 6승 3패잖아요. 리그에서 유일하게 백투백을 한 자릿수밖에 안 한 팀입니다. 9경기밖에 안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레이커스가 남은 기간 동안 백투백도 많이 치러야 되고 일정이 빡세긴 해. 그거는 그 전에 좀 수혜를 누렸기 때문인데 어쨌든 앞으로는 일정이 빡셀 수가 있어요. 더구나 지금 뭐 르브론이 없다 이런 와중에 그래도 꽤나 잘 버티고 있긴 합니다. 특히 레이커스가 한 4연패를 달리다가 직전 경기 때 뭐 피닉스를 잡으면서 또 좋은 경기를 해주고 이랬었는데, 글쎄 일단은 내일 또 돈치치가 관리를 받을 가능성이 있긴 있겠죠. 백투백이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되고, 그냥 레이커스가 지금 저는 돈치치가 있으면 언더 없으면 오바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예단하기가 어렵기는 해요. 쉽지는 않고 저는 샌안토니오는 여전히 오바팀이라고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얘네들이 그냥 보는 것처럼 득점 최근에 전체 뭐 1등 수준이다. 근데 수비 5경기 동안 평균 137점을 했다. 이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그냥 샌안토니오는 오바보기에 괜찮은 팀이기는 해요. 근데 요상하게 막 뉴올 만나가지고 언더게임 나온다든지 그런 건 있지만은 어쨌든 샌안토니오는 저는 오바보기에 좋은 팀이라는 생각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다제치고 레이커스가 뭐 돈치치가 있든 없든 간에 샌안토니오랑 붙으면 일단 오바는 괜찮다는 생각이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샌안토니오가 요즘에는 이제 좀 팀에서 잘해주고 있는 선수가 켈든 존슨이 있거든요. 켈든 존슨. 이 친구는 원래 샌안토니오가 좀 주전급으로 키워보려던 애인데 요즘에는 벤치에서 많이 나오죠. 후반기 기준으로 이제 켈든 존슨이 야투율이 14경기 구간 동안 거의 60%예요. 3점도 45%다. 경기당 16.6점을 꽂아주고 있다. 이러면서도 수비도 나름대로 뭐 에너지가 있는 친구기도 하고 통통 튀는 선수죠. 그러다 보니까 샌안토니오의 요즘 켈든 존슨이 참 눈에 띈다. 경기를 켈든 존슨 구간에 가지고 오는 것도 그렇고 벤치에서 켈든 존슨이나 뭐 소헨 이런 애들이 나올 때 샌안토니오가 꽤나 빡세거든요. 물론 지금 팍스가 없어서 스테판 캐슬이 주전으로 올라갔다든지 이런 건 있지만은 샌안토니오는 저는 주전이든 벤치든 간에 어느 정도 이런 좀 빨리 뛸 수 있는 에너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도 이제 감독이나 선수단의 인터뷰를 봤을 때는 빠른 농구를 지향하는 게 보여요. 하지만 이제 후반기에는 페이스가 약간은 떨어진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디펜시브 레이팅이 꼴찌라든지 오펜시브 리바운드를 많이 따인다든지 골밑 수비가 안 좋다든지 웬만냐가 없어서 그러겠죠.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은 저는 그래도 샌안토니오는 빠른 농구를 하는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요. 8.5 내일 뭐 돈치치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다. 레이커스가 그 전에 르브론 없는 구간 동안 좀 수비가 안 좋다든지 공격에서도 뭔가 구심점이 없다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백투백 레이커스가 8.5를 만족해주기란 되게 어렵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레이커스의 일반선 정도는 봐도 되겠지만은 사실 뭐 보기 좋은 거라고 생각은 안 되고 그냥 저는 오바 정도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카고 컵스 대 다저스 경기 오랜만에 물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그 대륙 본토에서 미국 본토에서 개막 아직 한 열흘가량 남았는데 작년에 우리나라 서울 시리즈 한 것처럼 일본 시리즈로 정규 시즌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마나가랑 야마모토가 선발로 나와요. 일본 투수들이 일본에서 메이저리그 경기를 펼친다. 이러다 보니까 기준점이 7.5로 제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 경기가 배트맨 안 올라와가지고 저는 해외 배당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작년에 이마나가가 사실 야마모토보다도 더 긴 이닝을 뛰었고 임팩트도 있었습니다. 15승이나 기록을 했었어요. 방어율도 2.9. 특히 이제 전반기쯤에 엄청났었죠. 포심이 진짜 엄청난 이런 돌직구스러운 움직임으로 거기다 스플리터 섞여가지고 참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제 플라이볼러로서 상당히 좀 리스크는 있는 홈런을 많이 맞는 그런 건 있었지만은 그래도 돌직구로 상대를 압도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규 시즌 막바지에도 이마나가가 7경기 동안 이닝도 괜찮게 먹고 2.20이었는데 볼넷은 적게 주고 9개밖에 안 주면서도 피홈런이 8개였습니다. 그냥 이마나가를 규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피홈런 같은 것들이 27개였는데 볼넷은 28개였거든요. 볼넷 컨트롤이 아주 잘 된다. 반대로 야마모토 108이닝 동안 얘도 볼넷이 28개였으니까 이마나가가 거의 뭐 이닝을 한 70이닝 가까이 더 먹었는데도 볼넷 자체는 이마나가 관리가 더 잘 됐었습니다. 그리고 얘도 피홈런이 10개였었죠. 막판에는 좀 이제 투구수 제한을 받으면서 포스트시즌 가야 되니까 좀 약간 관리를 받는 게 있었는데 어쨌든 포스트시즌도 야마모토는 재활약을 해준 편입니다. 정규 시즌도 이 정도면 그래도 꽤나 잘 버틴 거라고 봐야죠. 다만 이제 야마모토의 문제는 일본에서 뛸 때는 포심이 피안타율이 1할 8푼 5리였는데 미국으로 오니까 2할 4푼 8리로 포심이 많이 쳐맞았던 거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웠다고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윌 스미스랑 조합을 맞출 때보다는 반지랑 할 때가 조금 더 좋았다 뭐 이런 건 있었는데 어쨌든 서로 간에 뭐 상대 전적 같은 것들 보니까
이마나가는 다저스한테 11이닝 동안 3실점, 야마모토는 시카고 컵스와의 2경기에서 9이닝 동안 1실점으로 상대전적 상으로는 그냥 둘 다 뭐 나쁘지 않게 한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상대전적을 한번 보면은 자, 두 투수가 그 상대팀 타자들한테는 어땠냐. 먼저 이제 그 야마모토는 시카고 컵스 타자들한테 피안타율이 8푼 3리입니다. 1할이 안 되는 피안타율이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시카고 컵스 타자들은 야마모토를 공략하지 못했다. 뭐 이런 것들이 대충 보이죠. 그 다음에 이마나가 다저스 애들한테 2할 3푼 1리 나름대로 잘 버틴 편이기는 해요. 오타니한테 5타수 무안타, 뭐 키키한테 4타수 2안타 쭉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잘 견딘 편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와중에 피홈런은 3개를 맞았는데 그 중에 2개가 모두 다 토미 에드먼이었었어요. 아시다시피 토미 에드먼은 그렇게까지 막 타격에서 기대치가 있는 선수는 아니기는 하죠. 작년에 이제 그래서 전반적인 기록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시카고 컵스는 시즌 내내 OPS가 13등 정도, 다저스는 7, 8일로 전체 1등이었습니다. 그리고 각각 다저스가 좌완, 이마나 같은 좌완을 맞았을 때는 OPS가 795로 전체 1등이고 밤 경기일 때도 강했습니다. 시카고 컵스는 그냥 우완 만났을 때 평균적인 수준이죠. 불펜도 다저스는 전체 4등. 다저스가 작년에 선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선발진이 아무래도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근데 불펜으로 많이 때우는 부분도 있었었고 시카고 컵스는 좀 뭐 12등 정도로 선방하긴 했지만은 그 전에 주축이었던 불펜들이 많이 좀 무너진 것들 그런 게 있긴 했거든요. 저는 이거는 이런 것도 신경 쓰입니다. 이게 내일 이제 도쿄돔이거든요. 그 요미우리 홈구장인데 이게 돔런이라는 게 있어요. 도쿄돔이 이제 그 야구라는 게 보면은 이런 그 해안가 쪽 샌프란시스코나 시애틀 같은 이런 해안가 구장들이 습도가 엄청나잖아요. 바닷가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그런 구장들은 보통 공이 많이 안 뜬다. 대신에 이런 쿠어스 필드라든지 애리조나 이런 건조한 곳들은 공이 되게 많이 뜨거든요. 그만큼 기압차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보통 야구에서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 동구장들은 보통 이제 습도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이 경기를 시작하면은 구단의 여러 가지 문을 다 닫아버린다든지 또 이제 좀 휴밀리에이터 같은 것들로 습도 조절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동구장은 보통 홈런이 꽤 잘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마나가 같은 애들은 홈런이 좀 상당히 많은 친구거든요. 다저스 작년 기준으로 홈런이 또 상당히 많은 팀이기도 하죠. 제가 아직까지 MLB 프리뷰를 완성하지는 못했는데 두 팀 것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저스는 지난 시즌에 이런 그 타율 4등, 득점 2등, 홈런 전체 3등, 출루율 2등, 뭐 장타율 1등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공격 카테고리에서 아주 훌륭한 성적을 거둔 팀입니다. OPS나 WRC 플러스 전부 다 1등, 1등이었었고요. 반면에 이제 시카고 컵스는 공격 카테고리는 그냥 대부분 중위권이라고 봐야죠. 일단은 컵스는 그 벨린저를 팔아버렸고 대신에 뭐 카일 터커를 데려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강을 했지만은 컵스는 저는 일단 불펜이 조금 약해 보입니다. 불펜이. 작년에 이제 메리웨더 같은 애들이 거하게 망했잖아요. 대신에 뭐 라이언 프레슬리 데리고 오고 브레이저 데리고 오고 뭐 이러긴 했는데 저는 컵스는 약간 불펜이 좀 아쉬운 것 같기는 해요. 사실 뭐 미네소타에서 티에바 같은 애들도 잘하고 데리고 온 게 아니기도 하고 일단은 경기가 길게 갈수록 후반전에는 컵스가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이게 다저스가 안 그래도 작년에 트레이넨이나 이런 애들 미쳤었는데 테너스카까지 영입을 해버렸고 커비 에이치도 텍사스에서 굉장히 훌륭한 마무리였었잖아요. 그래서 다저스가 진짜 불펜까지 보강을 철저히 해버렸습니다. 테오스카 에르나트랑 뭐 재계약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뭐 타격에서는 딱히 마이너스가 없는 편이거든요. 내일도 뭐 프리먼이나 오타니 배친을 다 뛸 수 있기도 하고 테오스카도 딱 굳혀버렸고 이러다 보니 그냥 다저스가 벌어들이는 돈도 엄청난데 돈도 많이 써. 그래서 여전히 그냥 전력이 강하게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발진에서 플레어티나 뷰러가 나가긴 했지만은 스넬 데리고 오고 사사키 데리고 오고 이러면서 보강도 아주 잘했거든요. 저는 올 시즌도 다저스는 높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냥 단순하게 이제 내일 경기 예측을 하자면은 개인적으로는 뭐 선발진은 좀 믿을만 하긴 한데 이게 뭐 일본에서 펼쳐진다고 해가지고 NPB처럼 막 언등하다로 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뭐 심판진도 그렇고 빠따도 확연하게 다르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는 일본 야구스러운 경기보다는 오바게임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다저스의 강한 빠따 이게 조금 더 우세하고 경기는 후반전으로 갈수록 불펜면에서 다저스가 우세할 가능성이 있다. 일찌감치 야마모토 가세를 터져버리는 게 아니라면은 어지간해서는 다저스를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은 되는데 이게 근데 스프링 캠프에서 생각보다 이게 컵스의 성적이 좋기는 하더라고요. 난 그게 조금 거슬리는데 제가 뭐 스프링 캠프를 본 건 아니기 때문에 길게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 상대전적 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다저스가 앞서는 부분이 있다. 선발은 그래도 비슷하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야마모토가 컵스 애들한테 강했던 것도 있고 이마나가의 약점, 피홈런 같은 부분들을 다저스가 공략할 만도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다저스 사이드에다가 오바를 볼 것 같아요.